한 치과 의사의 두 얼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따라 유난히 상실감이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커피만 마시려고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해?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다는 민용 씨. 무슨 일할 때는 사연이죠? 마스크 절대 안 벗어요. 보여주기도 그렇고 답답해도 계속 풀고 일을 해야지요. 남들 앞에서 절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인데요. 어머. 치아가 몇 개가 없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이제 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죠. 병원을 찾고 하다가 소개받고 거기 가게 됐어요. 고된 항암 치료로 인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치아를 고치려고 찾은 병원. 무려 10여 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청양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안 좋다고 하고 다 빼야 된다 그러니까 세일 기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하자고 그래갖고 임플란트 한 거는 크게 뭐 이상은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 갖고서 식구가 하여튼 결정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타 병원에서 한 임플란트도 재시술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에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자 선뜻 할인까지 해줬다는데요. 결국 거액의 진료비를 선납했고 발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런데 저기 치과도 뽑으러 가려고 치과를 가보니까 영업 중단한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는 해당 치과. 진작 임플란트 보철물을 심어야 할 자리엔 풀지 못한 실밥과 걱정만이 남았는데요. 어떡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인근에 위치한 다른 치과를 찾았습니다.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요? 네. 한 20일?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 그런데 임플란트 다 거기서 하신 거예요? 네. 아, 다? 네. 엑스레이 하나만 찍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치과안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한 전문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는데요. 우리 선생님 어떤 상황이냐면 임플란트가 사실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도 임플란트 다시 뽑아야 될 정도로 염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처음에 시술했던 임플란트에서 심각한 염증이 발견된 겁니다. 재시술이 필요해 보인다는 전문의의 소견. 일단 뭐라면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왼쪽 이는 끝에 두 개를 제거하고 두 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족스럽던 첫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치아 12개의 시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술부터가 잘못됐던 겁니다. 사람 원장도 몸을 친절했고 가지고 뭐하는 짓이에요? 신뢰도 좀 간 부분도 있었고 한 것도 지금 염증이 더 많이 생겨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어떡할지 이거 참 막막하네요 진짜.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료하겠다던 치과는 가족 같은 환자들을 뒤로 한 채 폐업했습니다. 이후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임플란트를 여러 개 권유를 받아가지고 충치가 그 정도로 심한가요? 했는데 아, 그 정도로 심하다. 우연히 찾은 해당 치과에서 크라운 치료에 임플란트 시술까지 생각지도 못한 진료를 받게 됐다는 연주 씨. 비용을 걱정하자 뜻밖의 제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할인다 해가지고 지금 통결제하면 뭐 몇십만 원 할인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통결제를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치과는 돈만 받고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자, 그런데 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해 찾은 다른 치과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연주 씨. 다른 병원에 한번 가가지고 진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빨을 왜 이렇게 해놨냐. 이 정도까지의 이빨을 건들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참담하죠. 황당하고. 환자들을 위한 할인, 환자들을 위한 시술은 모두 상술에 불과했던 걸까? 비슷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치과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문이 잠겨 있는 거죠. 저도 피해자여가지고. 제대로 된 연락 한 통 없이 치과 문을 닫은 것도 모자라 영업 중단 안내문만 하나 붙여놓은 게 너무도 화가 난다는 정말 환자들. 무책임하네요. 네, 심지어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는 본인이 아닌 법률 대리인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전화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보세요?
치과에 왔는데 병원 진료 중단 안내가 써 있고 이를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치과가 폐업해서 파산 신청 대리인 사무실이거든요. 채권자들 인정사항을 최우선을 사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번호를 저희 번호로 적었는데요. 여보세요? 차트를 보면 누구누구 알잖아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차트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일을 해야지 이 환자들한테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그쪽이 대리인이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라 그럼 말라고 전화를 받아요. 피해 그냥 전화 말씀이니까 전화를 받았죠. 그럼 끊을게요. 네. 네, 도대체 누가 나갑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까? 곱씹을수록 기막힌 상황에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진짜 배째라시게요. 진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진짜 솔직히 말해 소비자 돈을 띄워 먹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암만 뭐 법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돈을 먼저 띄워 먹어가지고. 자, 결국 법률 대리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해당 치과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피해자 중 그 누구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아요. 결국 피해자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치과 문을 열려던 그때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술렁이기 시작한 피해자들. 일제히 여성 앞으로 모여드는데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온 건데 누구실까요? 저희도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은 거라 직원이군요. 저도 지금 노동조합 신고하고 왔어요.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여성. 그녀의 정체는 시간. 알고 보니 이 치과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직원들 급여 한 번도 밀린 적 없었고 매출이 좋으면은 뭐 보너스도 주셨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매출도 제가 항상 관리를 하는데 안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런 폐원은 치과 원장 이 씨와 가족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데요. 원장님 어머니가 와서 이제 폐업할 거다. 직원들 나가달라 하면서 지문 삭제하게 되면서 어머니 말로는 원장님이 이제 의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의식도 없고 좀 자살 기도를 하셨다.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원장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더는 치과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려왔다는 그녀의 가족들. 자, 그런데 곧장 달려간 병원에서 직접 마주한 원장 이 씨의 상태는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멀쩡하게 앉아서 요플레 드시고 계셨어요. 의식도 있었고 대화도 될 정도로 멀쩡했던 건데요. 자, 게다가 당장 나가라고 좀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어요. 보안업체 부르고 해가지고 좀 쫓겨나는 상황이라서 그냥 나오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금전적인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아니라면 원장 이 씨가 치과 영업을 중단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돌아온 건 무응답뿐이었습니다. 자, 대신 그녀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지만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상투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자, 혹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피해자는 한 33명, 추산 피해금은 한 1억 6천 정도? 저희가 조사하게 되면 전에 듣고 더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피의자 이제 조사하려면 뭐 소재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야만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수가 너무 많은 탓에 아직 이 원장의 소재 파악도 못했다는 경찰. 자, 그 사이 피해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치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료 차트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다른 병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해당 치과에서 진료 기록부조차 발급해주지 않아 치료를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전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진료 기록부가 있어야만 다른 치과에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경로로 발급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개설자가 잠적을 한 상황이고 보건소 쪽에서는 이걸 강제해서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 입관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기록물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진료 기록부를 내놓지 않는다면 강제로 확보할 방법은 없다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 의무기록은 굉장히 민감 정보도 많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정보도 많거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는 그 자료가 있고 없고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래서 보존에 있어서 좀 강제력을 발휘하는 게 좋고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 어딘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당신, 가로챈 게 환자들의 돈이 아닌 믿음이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길 바랍니다. 네, 영문도 모르고 당한 환자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할인을 미끼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네. 치과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그렇고 뭐 굉장히 뭐 많은 곳에서 이렇게 회원권을 받고서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결제를 안 하기에는 또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선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신용카드를 분할 납부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 중에서 선납한 진료비를 돌려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카드로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결제금이 처리되기 이전이라면 카드사에 항변 신청을 하고 내용 증명을 통해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제가 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한국소비자원에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상 받기는 어렵다라고 네. 하고요.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행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의의 의심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병원에서 꺼리고 싫어한다라고 하면 이런 병원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